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23-24 시즌보다 훨씬 나아진 24-25 시즌을 보낸 기량 발전상이라도 있으면 줘야 할 것 같은 선수들, 24-25 시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10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선수 선정에는 주관이 들어갔으니 없는 선수들은 애교로 봐주시길.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 이제는 당당히 프리미어리그의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뉴캐슬. 뉴캐슬은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점점 더 스쿼드를 발전시키고 있는 팀인데, 다소 예전이었던 2017년에 뉴캐슬에 합류해서 아직까지 팀에서 버티고 있는 선수. 심지어 버티다 못해 24-25 시즌 더 향상된 실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선수가 있죠. 바로 1995년 출생의 윙어 제이콥 머피를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17-18 시즌부터 23-24 시즌까지 임대를 떠났던 두 번의 시즌을 제외하고 머피가 뉴캐슬 소속으로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177경기에서 12골 20도움. 물론 공격 포인트를 양산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윙어와 측면 수비를 모두 봐줄 수 있는 점이 머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 24-25 시즌 머피는 공격 포인트로까지 뉴캐슬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23-24 시즌까지 177경기 12골 20도움이었는데 머피는 이번 24-25 시즌에만 시즌 41경기 9골 14도움, 뉴캐슬 선수 중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됐죠. 특히 머피가 기록한 14개의 도움 중 무려 9개가 이삭의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머피와 이삭 듀오는 24-25 시즌 뉴캐슬의 핵심 공격 루트 중 하나로 활용됐습니다. 1995년 출생으로 이제 30살의 선수. 사실 뉴캐슬 팬들도 한두 시즌 본 게 아니라서 얘가 왜 이렇게 잘하나 의문이 들 것 같은데, 물론 다음 시즌도 이렇게 잘해줄 거란 보장은 없긴 하지만 머피는 이번 24-25 시즌 본인의 달라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24-25 시즌 분데스리가가 26라운드까지 진행됐을 당시 마인츠는 리그 3위, 구단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죠. 물론 리그 27라운드부터 마지막 34라운드까지 1승 4무 3패라는 부진을 겪으며 결국 리그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마인츠는 23-24 시즌보다 확실히 더 나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이재성의 맹활약도 있었지만 24-25 시즌 마인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준 요나탄 부르카르트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죠. 2000년 출생으로 마인츠 유스에서 성장해서 2018년 1군으로 데뷔한 선수. 윙과 최전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 부르카르트는 21살이었던 21-22 시즌 리그 11골을 넣으면서 분데스리가에서 주목받는 유망주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부르카르트는 22-23 시즌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겪으면서 이후 두 번의 시즌 동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이번 24-25 시즌이 부르카르트 본인에겐 매우 중요한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카르트는 이번 24-25 시즌 훨씬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부르카르트는 24-25 시즌 총 30경기에 출전해서 19골 2도움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마인츠 역사상 단일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가 10-12 시즌 안드레 슈얼레, 13-14 시즌 오카자키 신지의 리그 15골이었지만 이 24살의 공격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8골을 넣으면서 마인츠의 역사를 쓰게 됐죠. 23-24 시즌의 리그 8골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리그 18골. 부르카르트는 확실히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음 25-26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3-24 시즌까지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에서 뛴 건 총 6시즌. 그 6시즌 동안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것이 리그에서 단 6골에 불과했다면 공격수라고 하기엔 너무 아쉬운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심지어 지난 23-24 시즌엔 리그 19경기에서 빵골. 그런데 그 공격수는 이번 24-25 시즌엔 리그에서만 19골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2000년 출생의 이탈리아 공격수 모이스킨의 이야기죠. 골닷컴에서 선정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 9위에 뽑힌 선수로, 모이스킨은 18-19 시즌 유벤투스 소속으로 리그 13경기 6골. 확실히 이탈리아의 미래를 책임질 공격수 중 한 명이라는 평가가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모이스킨은 유벤투스의 주전으로 뛰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에버튼 시절과 PSG 임대, 유벤투스 2기 시절까지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커리어를 보내게 되죠. 그래도 20-21 시즌 PSG 임대 시절에 리그 13골을 넣으며 잠재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유벤투스 2기 시절엔 3시즌 동안 104경기 14골. 과거 주목받는 유망주긴 했지만 모이스킨은 이탈리아 무대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죠. 확실히 23-24 시즌 리그 19경기 무득점, 거기에 정강이 부상까지 겹치면서 모이스킨은 유벤투스 방출이 유력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합류했던 팀이 이번 24-25 시즌 이적했던 피오렌티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이스키는 팀을 옮긴 것이 본인에게 큰 자극이 됐는지 이번 24-25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되죠. 이는 리그가 바뀐 것도 아니었지만 모이스키는 24-25 시즌 리그 32경기 19골을 포함 시즌 총 44경기에서 25골 3도움이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활약을 기반으로 모이스키는 커리어 처음으로 리그 올해의 팀에도 선정, 이 영상 주제에 딱 맞는 스텝업을 보여줬죠. 지난 23-24 시즌까지만 해도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페란 토레스는 제발 그만 보고 싶은 선수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 선수가 이번 시즌엔 팬들이 원하는 상어로 돌변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1-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 소속이었던 페란 토레스를 영입, 당시 730억에 육박하는 거액의 이 이적이 성사됐는데 21-22 시즌 후반기부터 23-24 시즌까지 2시즌 반 동안 토레스는 바르셀로나에서 113경기 25골 13도움, 그리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측면과 최전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긴 했지만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하는 건 사치에 가까웠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바르셀로나가 730억의 거액을 지불하고 영입했는데 토레스는 지난 23-24 시즌까지는 로테이션 멤버로 활용되었죠. 물론 이번 24-25 시즌에도 로테이션 멤버로 많은 경기에 뛰었지만 그 활약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이었습니다. 여기 24-25 시즌 페란 토레스의 성적을 한번 보시죠. 토레스는 24-25 시즌 총 45경기에 출전해서 19골 7도움, 출전한 45경기 중 26경기가 교체 출전이었는데 그 교체로 나온 경기에서 10골 5도움, 특급 조커의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게 되죠. 사실 주전이 아닌 로테이션으로 활용돼서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 건, 심지어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토레스가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준 건 바르셀로나에게 너무도 호재였고, 다만 여전히 이적료를 생각하면 로테이션 멤버라는 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번 24-25 시즌 토레스의 발전은 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은 다가올 25-26 시즌 토레스가 좀 더 성장해서 팀의 주축이 돼주길 바라고 있을 텐데, 근데 바르셀로나 공격진을 생각하면 그냥 이번 시즌처럼만 해줘도 만족스럽겠네요. 이 선수를 영상에 넣어도 되나 싶긴 한데 사실 이 친구가 발롱도르 유력 후보가 된 것도 돌이켜보면 놀랍긴 하죠. 2017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할 당시에만 해도 이 덴벨레는 세계 최고의 유망주였고 그 기대감은 덴벨레의 이적료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물론 덴벨레의 바르셀로나 기록은 22-23 시즌까지 총 6시즌 185경기 40골, 바르셀로나 역대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뽑힐 성적을 남긴 채로 덴벨레는 2023년 PSG로 떠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에 부상도 많았고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확실했던 선수, 거기에 자국 리그에서의 생활이라면 덴벨레가 부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생각됐는데 PSG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23-24 시즌, 덴벨레는 시즌 42경기에서 6골 12도움을 기록하게 되죠. 물론 형편없는 성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PSG가 700억이나 들여서 영입한 선수였기 때문에 덴벨레의 23-24 시즌 성적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덴벨레는 PSG 두 번째 시즌이었던 이번 24-25 시즌, 과거의 팬들이 기대했을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죠. 사실 덴벨레가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리그 득점을 만들었던 시즌은 도르트문트 시절도 아니고 바르셀로나 시절도 아니고 커리어 첫 1부 리그 시즌이었던 15-16 시즌 렌 시절의 기록. 당시 덴벨레는 15-16 시즌 리그 12골을 넣은 바 있었는데 이게 덴벨레의 리그 최다 득점 기록이었죠. 물론 덴벨레가 빠른 스피드와 완벽한 양발 능력, 뛰어난 드리블과 어시스트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라 득점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었지만 이번 24-25 시즌의 덴벨레는 그 득점력까지 만개시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덴벨레는 24-25 시즌 리그에서만 29경기 21골, 리그왕 득점왕 타이틀을 따냈고 다른 대회들까지 합치면 시즌 49경기에서 총 33골 15도움을 만들어냈죠. 바르셀로나에서 통산 40골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만 33골? 누가 말해도 PSG의 트래블 핵심이 이 덴벨레였고 그 맹활약에 힘입어 발롱도르 수상이 가장 유력한 상황. 23-24 시즌에만 해도 덴벨레가 이렇게 바뀔 것이라곤 상상하기 어려웠을 테니 덴벨레 역시 24-25 시즌 스텝업한 선수로 뽑아도 되겠죠. 24-25 시즌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의 본머스는 팀의 핵심 공격수였던 도미닉 솔랑케를 토트넘에 내주고 말았고 24-25 시즌 약해진 공격력에 대한 걱정을 피할 수가 없었죠. 물론 포르투에서 에바니우송을 영입해서 대체자를 구하긴 했지만 24-25 시즌 본머스는 한껏 성장을 보여준 2명의 선수로 인해 공격력에 대한 걱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중 한 명이 24-25 시즌 본머스 공격의 핵심축이 돼준 본머스 3년차 시즌을 보냈던 윙어 앙투앙 세메뉴.
22-23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본머스에 합류한 세메뉴는 이적 첫 시즌 리그 11경기 1골, 지난 23-24 시즌은 리그 33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본머스에서 본인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게 되죠. 그리고 이번 24-25 시즌 세메뉴는 한층 더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머스의 핵심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됐으니 세메뉴는 24-25 시즌 총 42경기에 출전해서 13골 7도움, 이번 시즌 본머스의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고 출전 시간도 지난해 2307분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시즌은 3562분으로 대폭 증가, 캐르케즈에 이어서 본머스 최다 출전 시간 2위에 오를 정도로 이제는 본머스의 핵심 선수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완벽한 양발잡이에다가 뛰어난 슈팅력을 지닌 윙어, 워낙 이번 시즌 향상된 경기력을 보이면서 벌써 탐내는 구단들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 세메뉴의 스텝업 덕분에 본머스는 솔랑키의 공백에 대한 걱정을 그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메뉴와 함께 24-25 시즌 본머스의 공동 최다 득점자였던 선수 저스틴 클라이베르트의 성장 역시 본머스에게 아주 큰 힘이 됐죠. 사실 레전드인 아버지에 비해서는 아쉬운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저스틴 클라이베르트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와 윙어까지 이 선을 모두 봐줄 수 있는 선수. 하지만 16-17 시즌 아약스에서 1군으로 데뷔한 후로 클라이베르트는 17-18 시즌 리그 10골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곤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본 적이 없는 공격력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던 선수였죠. 그런데 세메뉴와 마찬가지로 이 클라이베르트 역시 이번 24-25 시즌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클라이베르트는 이번 24-25 시즌 총 39경기에 출전해서 13골 8도움, 커리어 처음으로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되죠. 사실 솔랑케가 토트넘으로 떠날 당시에만 해도 본머스의 걱정이 컸을 것 같은데 한층 스텝업한 이 두 선수의 활약 덕에 본머스는 훨씬 더 나은 시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3-24 시즌만 해도 팀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던 선수가 이번 24-25 시즌 리그 MVP가 됐다면 엄청난 스텝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24-25 시즌 본인의 최고 시즌을 만들어낸 스콧 맥토미니를 7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데뷔한 후로 지난 23-24 시즌까지 총 255경기에 출전하긴 했지만 맥토미니가 맨유에서 핵심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즌은 없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맨유에서 기이한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본인의 역할인 미드필더로서의 퍼포먼스는 맨유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맥토미니는 24-25 시즌을 앞두고 맨유를 떠나 나폴리에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커리어 전부를 함께했던 팀을 떠났던 것이 본인에겐 큰 자극제가 됐는지 나폴리로 이적한 맥토미니는 그 전과 다른 선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스텝업을 보여주게 됩니다. 맨유에서도 주전급으로 뛴 시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맥토미니가 맨유의 핵심으로 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나폴리에서의 맥토미니는 24-25 시즌 총 39경기에 출전, 맥토미니가 기록한 3021분의 출전 시간은 나폴리 선수들 중에서도 5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이었을 정도로 맥토미니는 나폴리 첫 시즌부터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거기에 클러치 능력 또한 여전했으니 맨유에서 통산 8시즌 동안 총 29골을 넣었는데 이번 24-25 시즌에만 맥토미니는 13골을 기록하면서 여전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고 심지어 이번 시즌 기록한 13골 중 6골이 리그 마지막 7경기에서 넣었던 득점으로 나폴리가 다시 한번 스쿠데토를 따내는데 이 맥토미니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줬습니다. 사실 맥토미니가 세리에 MVP로 뽑힐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기나 했지. 맥토미니는 24-25 시즌 기량 발전상이 있다면 1위에 선정될 만한 스텝업을 보여줬습니다. 25-26 시즌을 앞두고 많은 이적설을 뿌리고 있는 선수 중에는 이 선수, 24-25 시즌 제대로 폭발해버린 브렌트포드의 윙어 브라이언 음베모를 뽑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브렌트포드에 합류한 후로 지금까지 총 6시즌을 브렌트포드와 함께하고 있는 선수, 주로 우측 윙에서 뛰면서 안쪽을 허물어줄 수 있는 매 시즌 20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줄 수 있는 윙어로 음베모는 브렌트포드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었죠. 다만 브렌트포드라는 팀이 중하위권에 위치한 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음베모가 그리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24-25 시즌 음베모는 프리미어리그의 강팀들에게 나만 보라는 시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최전방을 소화할 수도 있는 선수긴 하지만 주 포지션은 윙어기 때문에 파기적인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24-25 시즌 음베모는 리그 38경기에서 무려 20골, 압도적인 득점력까지 보여줬죠. 거기에 리그 도움도 8개, 지난 23-24 시즌 9골 7도움을 기록했던 선수가 한 시즌 만에 20골 8도움을 기록했다면 사실상 브렌트포드의 모하메드 살라였다고 해도 무방할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사람이 바뀐 게 아닐까 의문일 정도의 스텝업이었고, 그에 따라 이 은배모의 영입을 노리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은배모가 한 시즌 반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확실히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아야 한 단계 더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죠. 22-23 시즌 PSG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뛰면서 32경기 4골, 23-24 시즌도 전반기 PSG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후반기 프랑크푸르트로 임대 이적하면서 16경기 4골 2도움. 위고 에키티케는 프랑스 리그에 잠재력 있는 선수였지만 주전으로는 뛰지 못하면서 제대로 성장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에키티케는 23-24 시즌 후반기 프랑크푸르트 임대 후 완전 이적까지 성사되면서 24-25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됐고, 그 기회를 잡자 제대로 발전한 기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24-25 시즌 에키티케는 커리어 처음으로 리그 30경기 이상을 소화, 리그에서 33경기 15골 8도움을 기록했고, 컵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시즌 48경기를 소화하면서 22골 12도움, 무려 34개의 공격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죠. 190cm의 큰 신장을 지녔지만 빠른 스피드도 지니고 있는 스트라이커. 다만 공격수라고 하기엔 결정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에키티케는 이번 24-25 시즌 많은 출전 기회를 잡자 시즌 22골이라는 득점력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 프랑크푸르트는 24-25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의 주포인 마르무시를 맨시티에 내주면서 공격진 약화가 걱정됐는데, 그나마 에키티케가 제 몫을 해주면서 프랑크푸르트가 리그 3위라는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추가로 그 맨시티로 떠난 마르무시 역시 23-24 시즌 총 41경기 17골 6도움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24-25 시즌엔 프랑크푸르트와 맨시티 소속 모두 합쳐서 시즌 48경기 28골 17도움, 훨씬 레벨업된 모습을 보여줘서 이 영상에 선정하기엔 충분한 선수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프랑크푸르트는 그 스텝업한 마르무시는 시티에게 내줬고, 에키티케의 거취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소 걱정스러운 25-26 시즌을 준비하고 있겠네요. 지난 23-24 시즌까지만 해도 리버풀 이적 첫 시즌을 보내고 있던 라이언 흐라벤베르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인 편이 아니었죠. 2023년 570억의 금액에 리버풀로 합류했지만, 흐라벤베르는 23-24 시즌 리버풀 소속으로 38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 경기를 많이 뛴 것 같지만 출전 시간은 1839분. 23-24 시즌 리버풀 선수들 중 최다 출전 순위 18위에 불과한 로테이션 역할에 만족해야만 했죠. 사실 흐라벤베르는 리버풀 합류 이전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3-24 시즌 리버풀에서마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흐라벤베르는 실패한 영입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리버풀이 24-25 시즌 아르네 슬롯 체제로 바뀌자 이 흐라벤베르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될 만한 변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23-24 시즌 출전 시간이 1839분에 불과했던 흐라벤베르는 이번 24-25 시즌 출전 시간이 무려 4207분. 출장했던 49경기가 전부 선발 출전이었을 정도로 리버풀의 붙박이 주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사실 이 흐라벤베르의 발목을 잡던 부분은 미드필더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 수비력이었는데, 24-25 시즌 흐라벤베르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수비력에서 큰 성장을 보여주면서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영플레이어까지 선정, 리버풀 중원의 핵심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이거 감독에 따라 선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24-25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기대되지 않았을 이 흐라벤베르의 성장은 리버풀 팬들에겐 아주 행복한 스텝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3-24 시즌에 비해서 24-25 시즌 놀라운 기량 발전을 보여줬다고 생각되는 선수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성장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